예, 어머님도 안녕하세요. 저희는 휘문고 통합사회 담당하고 있는 저는 문성민 강사고요. 한국사 담당하시는 윤정호 선생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럼 제가 먼저 휘문고 통합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출제가 되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들께서 이 사회라는 과목을 학원 가서 듣는다라고 하는 걸 중학교 때까지는 거의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시겠죠. 이게 통합사회라고 이름도 좀 생소한데요. 앞서서 김지훈 선생님께서 소개해 드렸던 통합과학이랑 마찬가지로 통사나 통과 둘 다 우리 3학년 친구들 이 탐구 과목으로 보는 수능 과목들을 더해 놓은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3학년 친구들은 총 9개의 수능 과목 중에서 2개 과목을 선택해서 보는데요. 통사는 그 9개 중에 동아시아사 세계사라고 하는 역사 과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7개의 과목들을 더해 놓은 게 통합사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총 9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단원마다 나오는 내용들이 좀 많이 다르고 선생님께서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도 많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익히 알고 계시는 사회는 암기 과목이다라고 알고 계신 그 암기 파트 내용들은 지리나 법 파트에서 주로 암기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요. 반면에 뭐 경제나 일반 사회, 윤리 이런 파트에서는 암기할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아이들이 배운 개념들을 얼마나 잘 응용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을 얼마나 잘 풀 수 있는지, 그리고 자료 같은 것들을 얼마나 잘 해석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휘문고 같은 경우에는 미래행 교과서를 쓰고 있는데 뒤에서 이제 한국사 소개할 때 말씀해 주시겠지만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출판사별로 교과서별로 내용이 좀 많이 상이하다 보니까 어떤 교과서냐에 따라서 좀 많이 내용이 달라지는데요. 통사는 기본적으로 교과서들 간의 편차는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3학년 친구들 수능으로 보는 과목 내용들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 아주 일부의 내용들을 기초적으로만 다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교과서는 쉽습니다. 뭐 미래행 교과서가 상대적으로 좀 심화 개념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고 자료 파트의 내용이 좀 더 많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교과서는 그렇게 통사는 어렵지가 않고요. 그럼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뭐냐? 중요한 거는 학교 선생님 자료에 얼마나 잘 맞춰서 공부가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휘문고는 매주 학교에서 학습지가 나옵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교과서 내용도 기반으로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3학년들 수능 특강 내용들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이 수업 시간 내에 필기도 이루어지고 선생님이 지리 파트 같은 경우에는 손글씨 형태로 필기를 정리해서 아이들한테 나눠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주 나오는 그 학교 선생님 자료나 필기에 맞춰서 공부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럼 우리 아이가 학원 수업을 들을 때에도 그 선생님 자료에 맞춰서 자료가 제공이 되고 수업이 이루어지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휘문 같은 경우에는 좀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는 편인데요. 그러니까 뭐 보기를 단순히 4개나 이렇게 간단하게 하지 않 4개나 5개가 아니고 한 7개나 8개 정도 되는 보기들을 되게 좀 까다롭게 내서 아이들이 세부적으로 암기를 잘 했는지 혹은 개념들을 심화 개념들을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체크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좀 모두 고르시오 형태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마다 한 3문제 내외로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런 문제가 좀 킬러 문항이 된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강사들이 어머님들께 경제 파트, 이 통사하면은 경제 파트 되게 많이 강조를 드리는데요. 참고로 경제 파트가 모든 학생한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3학년 친구들은 경제 파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은 이미 문과나 예체능 계열을 간 친구들이고 이 계산하는 거랑은 좀 거리가 먼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 경제 파트 싫어하는 게 양이 많아서 아이들이 싫어하는 게 아니라 계산하거나 응용하는 거를 좀 꺼려하다 보니까 경제를 싫어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뭐 휘문고 아이들은 작년 1학년 친구들, 올해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만 하더라도 이 전체 학생 중에 거의 한 75%가 이과를 가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남학생들 그리고 휘문고 친구들은 경제 파트가 외울 거 많지 않고 계산만 하면 된다라고 해서 편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머님들께서는 이거 그냥 간단하게 외우기만 하면 되는데 왜 못 푸냐라고 하는 지리 파트나 법 파트 암기 내용들, 그런 것들을 오히려 전교권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의 성향에 맞춰서,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계산을 잘하고 응용은 잘하는데 이 꼼꼼하게 암기하고 이러는 것들을 좀 실수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데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되고, 우리 아이가 남자아이인데도 여자아이처럼 꼼꼼하게 잘 암기를 하는 아이다라고 하면은 반대로 좀 계산이나 이런 걸 힘들어한다라고 하면 여러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의 이 뭐랄까 성향에 맞춰서 공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휘문고 같은 경우에는 윤리 파트 난이도가 꽤 높은 편입니다. 이게 통사에서 원래 다른 학교들은 요즘에는 윤리 파트는 그렇게 어렵게 내지 않는 추세인데요. 휘문고는 그 미래엔 교과서 내에 지문이 좀 많기도 하고 선생님께서 이 윤리 파트 내용들을 좀 심화 개념을 자세하게 정리해서 아이들한테 알려주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학교에 비해서 윤리 파트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생소한 철학자 아저씨들의 지문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해석하고 개념을 응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고3 심화 과정의 개념까지 완벽하게 이해가 돼 있어야 하고, 이 모의고사 형태의 응용이 필요한 문제도 잘 풀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이의 성향에 맞춰서 공부가 이루어져야 되고, 특히나 휘문고는 윤리 파트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서 공부하시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한국사 내용에 대해서 윤정호 선생님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사를 담당하는 윤정호입니다. 일단 뭐 자료는 별로 보실 필요가 없고요. 네, 제 설명만 잘 들으시면 되는데요. 잠시 죄송합니다. 이거 뭘 눌러야 되죠? 아, 네. 네, 일단은 저는 학사, 네, 대학원 다 역사 전공자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성과만 따지면 뭐 경기 영동은 1등급이 최고로 많았고요. 네, 휘문고는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일 많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작년에 처음 시작해서 작년 1학기 중간 수강생은 제일 많지가 않았거든요. 네, 그래도 1학기에 수강생 중에서 1등급이 3명이 나왔습니다. 한국사 1등급이. 네, 전체 총 인원이 25명에 불과했어요. 그 중에서 3명이 나왔고요. 그리고 저희 재수강률이 거의 100%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학원에도 다시 한번 물어봐 주시면 좋겠고, 지금 세움학원에 국어, 영어, 과학 1타 분들만 지금 모여 계시잖아요. 네, 학원에서 근데 저희를 선택한 이유를 좀 설명을 먼저 드리기 전에 이 한국사 교과서 교과과정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20년 전에, 그러니까 19년까지의 교과서 교육과정이고요. 이게 20년 이후의 과정이거든요. 20년 전에, 개정 전에 한국사는 1단원, 2단원, 3단원이 각각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근대 파트, 선사부터 조선까지, 그리고 근현대 파트의 비중이 약 6대 4였습니다. 그리고 휘문고가요, 거의 현대사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19년까지는요. 거의 일제강점기에서 끝났거든요. 근데 교과서가 바뀐 이후에는 선사부터 조선까지가 한 단원으로 통합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근현대 파트가 2, 3, 4단원이 3단원이었죠. 이게 비율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6대 4였던 게요, 25대 75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휘문고 시험 범위가 일단 어떻게 바뀌었느냐, 원래 휘문고가요 중간고사를 고려까지 냈고요, 기말고사를 조선을 냈거든요. 그리고 2학기 중간 기말 이렇게 냈던 게 1학기 중간고사가 1단원 끝까지 거의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선사부터 조선까지를 한 단원으로 내고 한 번 시험에 다 내는 거예요. 양이 엄청나게 방대하죠. 엄청나게 방대해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한 번에 양이 줄었느냐? 그건 아닌 겁니다. 뭐만 줄었냐면 교과서에서 설명만 줄었습니다. 내용화, 그러니까 사건하고 인물 이런 건 다 그대로 있고요.
교과서가 설명을 빼버린 불친절한 교과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학교 진도는 어떨까요? 학교 진도 말씀드렸죠? 중간고사 때 여기까지 나갔거든요. 이제 중간고사 때 조선까지 나가야 됩니다. 학교 설명이 어떻겠어요? 훨씬 더 줄었습니다. 교과서보다. 근데 시험은 그러면 디테일하게 안 나오느냐? 아닙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가 뭘 물어봤냐면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는 임시정부 수립 시기 문제 물어본 건데요. 연도는 똑같아요. 심지어 다 19년이에요. 뭘 물어봤냐면 지도 안에만 나와 있는 수립월을 물어봤어요. 수립월을.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한국사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이걸 몇 명이나 맞췄겠습니까? 네, 거의 다 틀렸습니다. 거의 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니고요. 네, 이것도 역시 뭐냐면 근대 파트에서 이 근대 문물, 네, 근대 문물이 언제 나왔는지 이 연도를 다 알고 있어야만 풀 수 있었어요. 학생들이 보기에는요. 사실은 이 문제는 간단했거든요. 갑신정변 이전까지 우정총국이 있었다만 알면 사실 문제를 풀 수 있었는데 그걸 몰랐으면 다 외워야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네, 그건 지학사 교과서에만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것까지는 앞에까지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서술형 보시면요. 이 사화의 발생 원인을 전부 다 적어야 됐어요. 하나라도 빠지면 절대 만점을 받을 수가 없겠죠. 네, 모든 걸 다 적어야 됐습니다. 이걸 1학기 중간고사에 처음 부딪히잖아요. 네, 준비가 아무도 안 돼 있어요. 아무도 안 돼 있습니다. 자, 왜 안 돼 있다고 표현하는지 제가 이따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보시면 이렇게 써야 됐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대부분 뭐만 외웠겠어요? 무호, 갑자, 을사만 외웠겠죠. 근데 이 내용을 정확히 써야 되고 네, 기준까지 아주 명확히 써 있습니다. 휘문고 정답지는요. 이게 휘문고 공식 정답지입니다. 자, 이것도 서술형 문제. 환국 물어본 건데요. 숙종 때 환국. 한국 때 어떤 붕당이 정권 잡았는지만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정권을 잡게 되는지 이것도 써야만 됐거든요. 이거를 전부 다 써야만 만점을 받았던 겁니다. 만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없었습니다. 작년 1학기 중간고사 전교 1등이 91.2점이었습니다. 전 과목 통틀어서 가장 낮았고요. 1등급 컷이 그럼 얼마였느냐? 70점대 후반이었어요. 70점대 후반이요. 휘문고 1등급이 17이었거든요. 네, 17등. 17등이 전교 17등이 70점대 후반을 받은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네, 저희 수업 많이 안 들었다 그랬잖아요. 네, 나머지 수업들이 자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가 작년에 터져가지고 확진자가 나와서요. 휘문고가 시험 기간을 연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업 시간이 다 빌 거 아니에요. 저희 말고 보강을 한 팀이 보강을 한 수업이 통사 한국사 중에 하나라도 있었을까요? 정확히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네, 저기 앞에 옆에 학원, S학원, D학원 전부 다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5회 만에 끝난 거예요. 이 방대한 범위를. 아니, 그러면 그 학교 수업에서 못하는 부분을 학원에서 채워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5+2로 끝났다고요, 그냥. 심지어 보강 기간이 늘어났는데도 안 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저희 빼고는 전부 다 제가 반토막 난 것까지 수강생 수가 반토막 난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네,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네, 다 설명을 못 드리는데 이제 1등을 맞았던 친구들 이제 뭐 문자 남겨놨고요. 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휘문고는요. 그래서 교과서별로 교재를 무조건 만들어야 됩니다. 교과서별로. 아, 선생님 왜 당연한 얘기하고 계세요? 제가 이것도 정말 다 확인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교재까지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휘문고 교과서, 지학사 교과서로 100% 완벽하게 교재를 만든 건 저밖에 없습니다. 네, 표지는 다 바꿔놨어요. 휘문고 전용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교재 가지고 있어요. 다른 교재 전부 다. 그렇게 안 보면 소용이 없습니다. 휘문고는요. 사진 밑에 있는 설명들 되게 조그맣게 깨알같이 적혀 있잖아요. 거기서 시험을 내고요.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지도 안에 1919년에 3월인지 5월인지 9월인지를 갖고 시험을 냅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걸 엄청난 강의력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잖아요. 이해되셨죠? 철저하게 휘문고로만 해야 되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이 중학교 역사 과목을 했던 관성이 붙어가지고요. 시험 기간에만 공부하려고 합니다. 학원 수업 들어도 학원 수업 대충 듣고 끝내려고 합니다. 관리가 안 되면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반드시 수강 전에 저희 수업 안 들으시더라도 뭘 확인하셔야 되냐? 어떻게 클리닉을 해줄 거냐? 어떻게 관리를 해줄 거냐? 이걸 반드시 물어보셔야 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정확히. 네, 확인 꼭 하세요. 저 아니더라도 설명회도 꼭 들으시고 다른 설명회도 꼭 들으시고 저희 같이 관리해주는 바는 없습니다. 저희는 뭘 해주느냐? 유일하게 1대1 전화 클리닉을 합니다. 학생별로. 어머님들이 신청만 하시면 무료입니다. 횟수 제한도 없습니다. 1대1 클리닉의 핵심은 뭐냐면 3회차까지 수업을 듣고 그 이후에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수업했던 내용을. 그래서 아는지 모르는지를 확인합니다. 학생들 신청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초반에는 1학기 중간고사까지는 안 해요. 어머님들이 해주셔야 돼요. 저한테. 그러면 제가 전화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시험 기간에도 되는 걸 왜 지금 해야 돼? 암기하기 싫어하잖아요. 아시죠? 저는 이걸 해줍니다. 통사도 마찬가지고. 유일하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모두가 얘기하죠. 완벽한 관리. 근데 실제로 보면요. 잘 들여다보시면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자, 두 번째. 저희는 뭘 안 해오면 복수 테스트나 과제를 제대로 안 해오면 무조건 남깁니다. 무조건. 네, 10시가 지나도 남기겠습니다. 오후 수업 같은 경우는 저희 세움은 오후 수업이거든요. 이 수업에서 만약에 과제를 안 해왔어요. 다음 수업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저희 금요일 수업 때 부릅니다. 거기 아예 강의실 따로 비워놨거든요. 다른 학원에. 세움 수업이라도 거기까지 불러서 클리닉 다시 하고 그다음에 복수 테스트 점수 안 나왔으면 다시 보게 하고 그래서 애들이 공부를 안 해올 수가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 수업 시간에 관리를 해준다? 무슨 관리를 해줄 건데요? 오후 수업이면 뒤에 다음 수업이 있고요. 저녁 수업이면 문 닫아야 돼요. 네, 이해되셨죠? 저희는 무조건 다음 수업까지 다시 부릅니다. 밤에라도 부릅니다. 그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1대1 전화 클리닉, 지독한 복수 테스트, 네, 끝없는 과제 체크. 학생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뭐냐면 교과서 빈칸 테스트거든요. 교과서 다 외워야 되는 건 이제 아니까. 중간고사 끝나면 그때 압니다.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중간고사가 어렵게 나올지 기말고사가 어렵게 나올지 모르거든요. 하지만 2번 중에 1번은 반드시 어렵습니다. 휘문고는 단 한 번도 1등급이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100점이 너무 많이 나와서 1등급이 사라진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요. 네, 이 끔찍한 시험을 한 번 잘못 보면요. 그 다음에 포기하거나 한국사는 그냥 다른 과목 하지 뭐. 잘하지 뭐. 네, 이렇게 되거든요. 한 번만 잘 보면 그 다음부터 관성이 붙어서 열심히 할 수 있구나 확신이 들어서 잘하게 됩니다. 제가 이 관리만큼은 확실하게 해주겠습니다. 네, 사실은 제 수업도 원래 그 설명회 시간에 보여드리는데 시간이 지금 너무 한정된 관계로 제가 이번에는 못 보여드리고 만약에 2차 설명회 오시게 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첫 페이지에도 달아놨고요. 아마 브로셔에도 첫 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제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 번호로 연락을 편하게 주시면 휘문고 관련된 상담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사실 휘문고는 뭐 국어, 영어, 과학이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뭐 제가 다른 과목 상담할 수는 없고 한국사, 통사 관련해서 학습 상담은 완벽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편하게 제 얘기 들으시면 됩니다, 어머님. 네, 감사합니다.